개체라 그래. 그리고 숲의 일정 지역에 봐봐. 개체군도 일정 지역에 서식해야 돼. 다른 데 서식하면 같은 개체군이 아니야.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그 개체들의 무리를 뭐라 그래? 개체군. 그리고 이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숲에 사슴무리만 살아? 곰무리, 뭐 여우무리, 늑대무리, 뭐 토끼무리, 뭐 식물도 무리를 이루지. 그래서 여러 무리가 이루고 있으면 군집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에 생물만 있어? 아니지. 무생물도 있지. 환경도 있지. 그 생물하고 무생물을 갖다 환경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라고 그래. 근데 이때 이제 두 번째 이제 개체군을 알아볼 거야. 개체군은 봐라. 말했다. 일정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앞에. 같은 개체군은 일정 지역이야. 자, 봐봐.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야. 아, 뭐가 들어가야 돼?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물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개체군의 특성이 있어. 개체군의 특성이 있는데, 자, 개체군의 특성에서 첫 번째 따질게 개체군의 밀도다. 개체군의 밀도야. 얼마나 빽빽이 있는가, 개체군들이. 밀도인데, 일정 밀도는 얼마나 빽빽하게 개체들이 생활하느냐지. 일정 공간에서 서식하는 개체군의 개체수야. 일정한 공간에서 서식하는 개체군의 개체수가 이거다.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는 자, 밀도는 뭐야? 면적분의 개체수야. 그러다 보니까 개체군의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 즉 면적분의 개체수다. 밀도는. 근데 이 밀도가 뭐냐면 왜 밀도가 중요할까? 너무 밀도가 높지. 그럼 얘들이 서식 공간하고 먹이를 두고 너무나 피 트지게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개체수가 이렇게 생존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뒤지거나 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밀도에 영향을 준 놈이 두 가지가 있다. 뭐야? 어떨수록 밀도가 증가할 거야. 자, 봐라. 이입하고 출생이 있어. 이입은 들어오는 거야. 이사 오는 거야. 이사 오는 거야. 그러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이사 가는 거야. 이출하고 사망이 많아지면 개체수가 줄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준 놈이 이거야. 봐봐. 거기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그렇지. 옆에 나왔다. 개체군의 밀도의 중요성이 나왔다. 밀도는 봐라. 개체군의 밀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환경 저항이 커져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개체군의 밀도가 지나치게 감소하면 생식기회가 줄어들어 개체군이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개체군의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개체군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밀도가 적당해야 돼.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단 말이야. 얘들이 뭐 만나야지만이 생식이 일어나고 뭐 태어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적어도 지나치게 감소하면 생식의 기회가 줄어서 개체군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는 D야. density니까 그리고 뭐야? 스페이스 분의 넘버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있어? 이것도 써놔? 아, 있네. 여기 있네. 쓸 필요 없어. 거기 있다.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봐봐. 출생과 이입이고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사망과 이출이야. 일반적으로 출생과 사망이 이입과 이출보다 개체군의 밀도에 더 영향을 준다. 출생하고 사망이 이입과 이출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빛, 온도, 서식 공간, 먹이양 등 비생물 등의 비생물 환경과 질병, 포식, 피식, 다른 생물 등의 기생 등도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온 게 이거야, 이거. 야, 개체군의 특성을 미리라고 하면, 자, 생장곡선이 엄청 시험에 잘 나온다. 이 생장곡선이 개체군의 생장곡선이 엄청 시험에 잘 나와. 개체군의 생장곡선 다 물어봐. 곡선은 두 가지가 있어. J자형하고 S자형이 있어. 알아나? J자형하고 S자형이 있는데, 자, 개체군의 성장을 나타내는 생장이 아니라 바뀌었더라, 요새. 작년까지만 해도 생장이라 있어. 근데 요새는 이제 바뀌었어. 성장으로 바뀌었어. 요새 바뀐 게 많아. 옛날에는 폐포였는데 이제 허파과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옛날엔 기관이었는데 기관하고 기관지가 순관가지로 바뀌었어. 그리고 글리코젠이 글라이코젠으로 바뀌고, 요새 미토콘드리아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생장곡선을 보면, 자, 이렇게 그려보면, 생장곡선을 그려보면, 잘 봐라, 얘들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생장곡선이. 개체수고, 성장곡선이 시간이. 그러면,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이게 실제 생장곡선입니다. 그리고 빨리 갔네? 네. 이게 이론적 생장곡선입니다. 그러면 봐.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환경저항. 이게 환경저항이야. 환경저항이 누구하고 만나냐? 실제 생장곡선하고 만나. 결국에는 이게 이게 환경저항이 아니라 환경 수용력이야. 수용력이다. 즉 환경 자체에서 여기까지밖에 수용을 못한단 말이야. 넘어가면 다 뒤지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자, 봐라. 그러면 이때 이론적 생장곡선은 이게 뭐야? 무슨 자형이야? J자형,
성장 곡선이야. 아이씨. 성장 곡선이야. 어? 그리고 실제 성장 곡선이 뭐야? S자형이야. 그리고 이론적 성장 곡선하고 실제 성장 곡선하고 차이가 이게 뭐다 얘들아? 이게 뭐다? 환경저항. 이게 환경저항. 환경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너 책 안 갖고 왔어? 봤어? 이론보다는 실제 성장 곡선이 작은 거야. 더 작은 거야. 왜? 환경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봐라. 이론적 성장 곡선은 제1장인데 뭐가 없어 얘들아? 자원의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어. 즉 서식 공간이라든지 먹이, 배우자가 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즉 얘는 환경 저항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더워? 꺼줄까? 꺼줄까? 응? 꺼줄까 이거 덥냐고 물어본 거야 나도. 덥냐고 물어본 거야. 꺼주려고. 더워. 잠오니까. 그래가지고 봐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항 속에 물고기를 2마리 넣었다. 자원 제한이 없고 이 안에 먹이도 충분하고 공간도 충분하고 했을 때 2마리가 이론적으로 지나면 4마리, 8마리, 16마리 2의 n승으로 돼. 2의 n승으로 되는 게 n승 그래프처럼 지수함수로 나타나는 게 이론적 성장 곡선이야. 야, 봐봐. 어항 속에 금붕어를 2마리 넣었대. 근데 자원 제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원 제한, 먹이도 충분하고 서식 공간도 충분하대. 그러면 2마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을 갖고 2의 n승처럼 그래프처럼 지수함수 형태로 이게 지수함수죠. 수학에서. 이해됐어? 이거고 그 다음 실제 성장 곡선은 봐라. 실제 성장 곡선은 어떻게 되냐? 자 봐라. 자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즉 제한이 있어가지고 환경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즉 먹이도 부족해요. 먹이 서식 공간이 부족해. 그리고 노폐물도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환경 저항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환경 수용력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을
실제 성장 곡선을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증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때 개체수를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값이야. 여기까지가 환경 수용량까지가. 이해되니? 그리고 자, 야, 여기서 보자. 여기를 보자. 여기를 T1이라고 해. 여기를 T2라고 해. 자, 여기서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 야, T1하고 T2일 때 이거 써놔. T2일 때 야, 누가 T2가 큰 게 뭐가 있냐? 봐봐. 환경 저항도 누가 크다? T2가 더 커. T2가 더 크지. 환경 저항도 여기가 환경 저항이니까 이 J자형 성장 곡선하고 S자형 성장 곡선의 차이만큼이 환경 저항이야. 이 빗금친 게. 그러니까 환경 저항은 T1일 때보다 T1은 이것밖에 안 돼. T2는 이만큼이잖아. 그리고 뭐 또 크냐? 또 밀도도 얘가 T2가 더 크고, 그다음 개체수의 증가율도 나온다. 속도도. 얘는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란 말이야. 야, 이게 기울기는 봐봐. 선생님 잘못 표시했는데, 아이씨, 기울기는 여기서는 누가 더 크니? 여기서는 누가 더 커? T1이 더 크네. T1이 더 크네. 그렇지? 근데 원래는 뭐 해야 돼? 그래, T1이 더 크다. 얘는 뭐다? 개체수의 증가율. 속도는 누가 더 크다? T1하고 T2 중에 T1이 더 크다. 기울기야. 기울기는 여기가 더 크잖아. 여기보다. 이해됐어? 이것까지 알아놔. 그래야지 그래프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 이해됐지? 봐봐. 첫 번째, J자형 성장 곡선은 생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 개체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어. J자형 성장 곡선. 즉,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자원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자원의 제한이 있어 없어. 애들 환경 저항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먹이도 풍부하고 그 서식 공간도 널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근데 실제 생장 곡선은 자원의 제한이 있어. 환경 저항이 있어. 먹이, 서식 공간도 부족해. 그리고 노폐물도 얘들이 똥 싸지. 그러면 막 질병 같은 게 일어나. 그러면서 얘들이 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 전체가 환경 저항이야. 이게 환경 저항이야. 그래갖고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 안 해요. 즉 일정 수준이 뭐야? 환경 수용량까지는 증가해. 환경이 그걸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다 뒤져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얘들아, 자 여기서 환경 저항을 좀 설명해 볼까? 얘들아,
환경정을 설명해 보자. 환경정을 설명하면 환경저항은 뭐가 있어? 개체군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야. 저해하는 요인이야. 그럼 봐라. 이 시기야. 가지고 즉 그리고 얘는 환경저항은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저항도 커진다. 그래가지고 환경저항이 뭐가 있냐? 얘가 뭐가 있냐? 먹이, 서식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천적과 질병 증가했어. 이것들이 개체수를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저항이다. 알아나? 그러면 성장 곡선은 완벽하게 한 거야. 그리고 S자형 성장 곡선은 실제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해져. 다른 말로 하면 환경저항이 심해져. 그래서 개체군이 일정 크기 이상 성장하지 않으므로 S자형 성장 곡선을 이룬다. 그리고 환경저항은 개체군의 성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이다. 먹이와 서식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환경오염, 경쟁, 질병 있고, 환경 수용 능력은 주어진 환경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개체수는 환경 수용 능력보다 커지지 않는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궁금해 봐봐. 제1자형 성장 곡선은 어떤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을까? 제1자형 성장 곡선은 먹이와 서식 공간이 충분하여 개체군이 번식하기가 하기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역에 이주한 개체군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뒤 환경 조건이 회복되어 개체군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 관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1자형 성장 곡선이 아예 관찰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드물게 관찰이 된단 말이야.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개체군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뒤 환경 조건이 회복된 경우, 회복된 개체군, 이런 거다. 그 다음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 있어. 생존 곡선이야. 이거는 얘는 성장 곡선이고 생존 곡선이 있단 말이야. 생존 곡선이다. 이거는 처음에서 100개로 출발해요. 전부 다. 개체수가 100개로 출발해갖고 생존 개체수가 출발해가지고 이런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이거 2번. 그리고 1번이 뭐냐면 얘는 100으로 출발해. 전부 다. 100으로 출발해. 100으로 출발하고 여기가 10, 얘가 1, 얘가 빵.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잡아라. 첫 번째 일형이 있어요. 일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생겨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죠? 여기는 상대 수명이야. x축은 상대 수명이야. 그리고 여기가 50이고 얘가 100이고
자, 그래가지고 일형은 이렇게 돼. 일형이 생장곡순이고요. 이형은 이게 이형. 삼형은 이거야. 삼형은 이거다. 어? 근데 자, 봐봐. 자, 이거는 한 개체군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어? 즉, 처음에는 100에서부터 생존 개체수가 출발해. 근데 서로는 다른 종이지만 상대 수명이 0일 때 상대 수명이 0일 때 다 100마리만큼 태어났어. 동시에 100마리가 출생했는데 상대 수명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 때 100마리가 각각 어떻게 감소한지 보는 거야. 어? 그럼 뭐 보자. 일형은 봐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일형은 초기에 사망률이 낮아.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 즉,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기에 사망률이 낮지. 왜 낮을까? 얘들은 적은 수의 자손이 나. 그리고 부모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사망률이 낮은 거야. 이해됐어? 야, 적게 나. 그러지만 부모로부터 뭘 받아?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갖고 뭐가 있어? 얘가 사람도 되고 대형 토일도 사자, 호랑이. 이렇게 된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를 낳고 얘들은 사람 물잖아. 뭐 많이 나와봤자 5명이잖아. 적은 수를 낳아. 그리고 부모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은 낮고 후기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야. 늙어서 다 뒤지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선생님 표현이 과격해. 하윤아 이형 봐봐. 이형은 자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 시기에 따라 비교적 일정해.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 그래서 뭐가 있냐? 얘가 다람쥐, 조류, 새 등 자, 천적으로부터 꾸준히 공격받는다. 상대 수명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해. 그리고 사명이 있다. 사명은 초기 사망률은 높아. 초기 사망률은 높아. 근데 후기 사망률은 낮아. 그러면 일형하고 반대야. 반대. 즉 얘는 졸라 많이 나버리는 거야. 자손을 엄청 많이 나. 근데 부모가 보호를 안 해줘. 그러니까 초기 사망률은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손 중에 소수만 생존.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못 받아. 이 새끼들은 책임감이 없어. 누구야? 애가 구라고 뭐야? 어류야. 즉 애들은 무슨 수정을 한다? 체내 수정을 하는 게 아니야. 체외 수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다가 암놈이 그 난자를 나오면 순놈이 정자를 뿌려갖고 밖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누구인데 쌩까버려. 그러니까 먹이가 되지. 먹이가 되지. 그래서 즉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일수록 동물이야. 밖에다 낳기만 낳고 그냥 돌보질 않으니까 애들이 초기 사망률은 높아. 그리고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단 말이야. 그 중에 소수만이 생존하는 거야. 부모가 보호 안 해주니까 어차피 그냥 많이 낳고 보자 이런 식이야. 그리고 특히나 뭔 수정한다고? 체외 수정하는 동물들이야. 이해됐지? 자 봐라. 근데 자 일형은 봐라. 적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낮아. 왜? 새끼 때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성체로 성장하고 생리적 수명을 다한 뒤 죽는다. 사람, 코끼리, 사자, 돌산, 양 등의 대형 포유류고 이 형은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 참새, 기러기 등의 조류, 히드라도 있다. 히드라. 그리고 삼형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 성체로 성장하는 개체수가 적다. 왜? 부모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대부분의 어류와 굴과 같은 해양 무척주동물이야. 체외 수정하는 놈들이다. 그리고 자 옆에 뭐가 나왔어? 야 봐라. 뭐가 나왔냐면 개체의 사망률이 나왔다. 개체의 사망률은 봐라. 자 개체군에 따라 연령별 사망률이 달라진다. 자 일형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망률이 낮아. 후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망률로 그래프를 그리면 상대 수명하고 사망률이지. 일형은 초기 사망률은 낮잖아. 그러니까 일형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형은 사망률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형은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삼형은 초기에 사망률이 높고 뒤로 갈수록 사망률이 낮아져. 그러니까 사망률은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 그러면 86페이지를 끝냈다. 완벽하게. 끝냈다. 그리고 87페이지를 봐. 이 그래프, 돌말의 그래프,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온다. 자, 네 번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있어.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있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여기 보면 자 봐봐.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의 원인은 두 개야. 뭐야?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이 있고, 그 다음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른 주기적 변동이 있다. 그러면 봐.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나 포식과 피식의 관계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첫 번째,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보자.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은 자, 뭐에 따라?
환경 요인이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개체군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봐봐. 계절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어떤 개체군이 나왔는지 봐야 돼. 누가 생물이냐? 자, 봐봐. 돌말의 주기적 변동을 봐봐. 자, 돌말의 주기적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밑줄 그어. 영양염류의 양. 영양염류가 뭐냐? 이 돌말의 플랑크톤이나 돌말의 먹이가 되는 물질이야. 옆에 나왔어. 봐봐. 돌말은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 살며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조류의 일종이다.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며 세포로 번식한다. 영양염류는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무기염류로 인산이온이나 질산이온 등의 물질이다. 물속의 영양염류의 양은 돌말과 같은 식물 플랑크톤의 번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름에 있잖아 얘들아. 그 바다에서 적조 현상이 일어났지. 왜? 이 여름에 영양염류가 많이 바다로 유입돼. 그러면 여기 플랑크톤들이 먹이가 많아지니까 이 새끼들이 이분법으로 있잖아. 분열법이야 얘들아. 하나가 두 개가 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워낙 무식하게 늘어나가지고 지 숨쉴 산소까지 다 소모해버려. 그러니까 다 뒤지지. 그래갖고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적조현상이야.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어패류는 다 뒤지는. 그러니까 적조현상이 발생하면 양식장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민물에 생기면 녹차라 때 녹조현상이니까. 이해됐지? 그럼 봐라. 돌말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게 영양염류, 양, 빛의 세기, 수온 등이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 초봄에 봐라. 초봄에 초봄에는 증가한다. 영양염류가. 돌말의 수가 어떻게 되니? 1번이 초봄 봐봐. 초봄에는 첫 번째 초봄에는 영양염류하고 빛의 세기 온도가 다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야.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초봄에는 봐라. 초봄에는 돌말의 개체수가 급증한다. 영양염류 양이 충분하고 그 다음 빛에 충분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돌말이 개체수가 급증을 해. 근데 늦봄에는 봐봐. 늦봄에는 감소를 해. 왜? 영양염류 양이 줄어드니까 다 소모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해. 감소한다. 자, 봐봐. 늦봄에는 돌말의 개체수가 급감한다. 왜? 초봄에 증가한 돌말들이 영양염류를 다 사용해버렸어. 그러니까 영양염류 양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해. 늦여름에는 또 증가를 해. 왜? 다시 영양염류 양이 공급이 된단 말이야. 돌말의 개체수가 그러다 보니까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거야. 그럼 보자. 즉 늦여름에는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영양염류의 사용이 적어서
영양연유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리고 초가을에는 다시 감소한다. 왜? 초가을에는 돈말의 개체수가 감소를 해. 왜? 환경요인 중에서 빛의 세기도 약해지고 수온도 낮아지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야.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어?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리고 자 먹이 관계에 따른 주기적 변동이 있어. 포식과 피식. 먹이 관계에 따른 주기적 변동이 있어. 자 봐라. 두 번째 먹이 관계에 따른 즉 먹이 관계는 뭐야? 포식과 피식이지. 피식이 있는데 자 봐라. 여기서 자 포식과 피식의 관계의 개체군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개체군의 크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의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피식자인 눈신토끼와 개체군과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군은 개체수가 약 거의 10년을 주기로 변동한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자, 야, 이걸 먼저 써놔. 일반적으로 얘가 일반적으로 야, 피식자의 수하고 포식자의 수하고 누가 더 많니? 당연히 잡아먹힌 놈이 많아야 되겠지. 피식자가 많아. 그리고 피식자가 먼저 증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포식자도 증가 감소를 합니다. 피식자가 먹히는 놈이 먹는 놈보다 많아. 그리고 피식자가 먼저 증가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에 따라 포식자도 먼저 증가 감소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거기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더 높은 놈이 있잖아. 이게 피식자야. 피식자에 그랬던 거야. 적은 놈이 포식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먼저 피식자가 변동을 해. 그러면 포식자도 변동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봐봐. 자,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풍부해져 시라소니 개체수가 늘어나. 근데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시라소니에게 잡아먹히는 눈신 토끼의 수가 많아져서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먹이가 부족해져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포식자가 줄어들어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10년마다. 이게 먹이 관계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또 적조현상도 나왔네. 옆에 선생님 말했지 아까쯤에 적조현상도. 적조는 바다에 사는 조류 중 붉은색 색소를 가진 조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다.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에 영양용류가 많이 유입되면 적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 개체수가 많아진 조류가 광합성을 활발히 하면서 바닷물에 산소를 소모하면서 독소를 분비하여 어패류가 집단으로 죽을 수가 있다. 됐지? 넘겨. 그 다음 이제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이 있고 개체군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 이거 구분 잘해야 돼.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있어. 뭐 있어? 리더제, 순위제, 순위제, 리더제,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있고 뒤에 나오는 개체 공간에 보면 어디 있냐? 이게 안 나왔어. 뒤에 나오는 개체 공간에 또 군집 내에 상호작용이 있어. 갖고 뭐 종강경쟁, 분석,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이 있어. 그걸 잘 봐라. 다음에 구분해야 돼.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이 있고 군집 내에 상호작용이 있는데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은 뭐가 있다? 자,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이 있어. 그럼 보자. 첫 번째,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 자, 얘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뭐냐? 동종 개체 간에 같은 종의 개체 간의 상호작용. 즉 같은 종 개체들의 개체 간의 상호작용인 거야. 그래갖고 사람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면 사람끼리의 상호작용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냐? 봐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 먹이, 서식공간,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 종내에 같은 개체군 내에서 이제 종내 경쟁이 일어나. 그래서 일부 생물종의 개체군은 과도한 경쟁을 피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상호작용 첫 번째가 뭐냐? 텃세가 있어. 우리가 텃세 부린다 그러지. 텃세는 다른 말로 하면 세력권이야. 자, 똥개도 지그집 앞마당에서는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그러지. 이게 세력권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텃세는 봐라.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 각 개체는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일주거에 세력권을 확보하여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개체를 분산하여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지나친 경쟁을 피한다. 뭐가 있냐면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의 접근을 막는 거야. 즉 일정 공간을 점유한다. 차지하고 즉 지세력권인 거야. 그리고 다른 개체의 접근을 막는 거야. 이게 텃세야. 그래가지고 은어, 까치, 치타, 물개, 얼룩말이다. 야, 너희 까치가 까마귀하고 까치가 졸라 똑똑하다. 엄청 똑똑해. 얘들. 지들끼리 언어도 해. 얘들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럼 봐봐. 첫 번째, 이 텃세는 봐봐. 수컷 물개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수컷의 침입을 경계하고, 수컷 버들붕어는 자기 세력권에 접근하는 다른 수컷을 공격하여 암컷을 차지하고 새끼를 친다. 수컷 물개도 있고 버들붕어도 있고 그 외에 은어, 까치, 치타, 물개, 치타, 얼룩말, 올빼미도 있다. 거기 얼룩말도 있어. 얼룩말, 하마도 있네. 옆에 봐라. 은어 봐봐. 은어의 텃세는, 은어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개체군을 이루며 살아가며 개체마다 일정한 세력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텃세를 이용하여 은어를 낚을 수 있다. 은어가 있는 곳에 미끼 은어를 넣으면 이를 침입자로 인식하여 은어가 자기 영역으로 쫓아내기 위해 몸을 부딪히다가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야. 잔인한 놈들. 은어의 텃세를 이용하여 은어를 잡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순위제가 있어. 순위제가 있어. 이것들은 뭐야?
순이제는 사랑아, 순이제가 대표적인 순이제를 쓰는 놈이 누구야? 닭들이야. 닭들은 싸워. 먹이를 놓고 싸워. 갖고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정하는 거야. 갖고 먹이 먹는 순서가 있잖아. 1등이 제일 먼저. 근데 기러기는 뭐야? 기러기는 이게 닭들은 순이제여가지고 수직적 관계야. 근데 기러기는 뭐야? 리더제야. 리더만 빼놓고는 다 평등해.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라. 자, 순이제는 뭐냐? 개체들 사이의 힘의 서열에 따라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거야. 개체들 간의 힘의 서열에 따라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거야. 하고 수직적 관계야.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한단 말이에요. 하고 일단 순위가 정해지면 질서가 형성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이 감소한다. 특히 닭하고 큰 분량이 있어. 얘들이 뿔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순위를 정한다. 봐. 순위제는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한다. 먹이나 생식 시기에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해 지나친 경쟁을 피하게 된다. 닭은 싸움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모이를 먹는 순서가 결정된다. 일본 원숭이는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먹이를 먹고 암컷을 차지한다. 그 다음 리더제가 있는데 리더제는 1등만 필요한 거야.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야. 리더제는 자, 한 개체가 리더가 되고 개체군을 이끄는 거야. 순위제와 달리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 사이에 순위가 없다. 밑줄 그어라. 개체군 리더제는 개체군 내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 무리 전체를 통솔한다. 리더는 군이 먹이를 얻거나 위험에 대처하도록 지휘하고 개체들은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개체군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리고 거기다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뭐가 없다고? 순위가 없다.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은 순위는 없다. 응? 순위는 없어. 나머지는 다 수평적이야. 그래가지고 뭐 있어? 기러기, 늑대, 양이 있어. 기러기, 양, 코끼리는 함께 이동할 때 한 마리가 리더가 되어 전체 무리를 이끌면서 이동한다. 우두머리는 늑대는 무리의 사냥 시기와 사냥감을 정한다. 옆에 봐라.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 봐라. 순위제는 개체군 내에 모든 개체의 순위가 정해지지만 리더제는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 사이에는 순위가 없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있어. 사회생활은 뭐냐? 누구야? 개미하고 꿀벌이다. 분업화되어 있어. 얘들은 자기의 역할이 딱 있단 말이야. 생식, 방어, 먹이 획득 등의 역할에 따라 각 개체가 계획과 업무를 분담하여 생활한다.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분업화된 사회를 형성한다. 여왕개미는 생식, 병정개미는 방어, 일개미는 먹이 획득을 담당하고 여왕벌과 숫벌은 생식, 일벌은 꿀 채취 와 벌집 관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가족 생활은 뭐냐?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모여서 생활한다. 새끼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무리지어서 생활하여 새끼를 함께 돌보거나 보호하고 함께 먹이를 사냥한다. 사자들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새끼를 함께 돌본다. 암사자는 함께 먹이를 사냥하고 수사자는 무리를 보호한다.
야, 암사자가 갈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갈퀴가 없는 게 수사자야. 그 암사자가 사냥을 하고 그 수사자가 육아를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유나, 뭔 말인지 알았어? 암사자가 갈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암사자가 갈퀴가 있는 거 아니야? 암사자가 갈기가 없죠. 그래? 라이언 킹 보면 어떤데요? 아, 그래. 맞는가 보다. 암사자가 사냥을 한다. 그리고 옆에 봐. 개체군 내에서 한 종류의 상호작용만 일어날까?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는 한 종류의 상호작용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개체군에서는 경험이 많은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 무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제와 어미와 새끼가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가족 생활도 같이 한다. 얘를 잘 알아야 돼. 텃새는 누구? 물개, 버들붕어, 은어, 까치, 올빼미, 얼룩말. 순이제는 뭐냐? 닭, 큰뿔양, 일본 원숭이. 리더제는 기러기, 늑대, 양이야. 사회생활은 개미나 벌이야. 가족생활은 사자, 코끼리, 하이에나, 침팬지 등이 가족생활한다.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자, 이제 거기 문제 풀어봐. 빨리. 저기 89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풀었어? 자, 보자. 1번의 핵심 체크에
출생, 사망, J자형, S자형, 생존 곡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환경적인 변화, 포식과 피식, 텃세, 경쟁, 1번에 0x, 00x, 그리고 2번에 J자형 생존 곡선, S자형 생존 곡선, 그 다음 3번에 1번에 2형, 2번에 1형, 3번에 3형, 그 다음 4번에 1번에 미음, 2번에 리을, 3번에 기억, 4번에 니은, 5번에 디귿. 그리고 숙제는 저 94페이지까지 물어와. 그 다음 이제 95페이지 보자. 여기서 저 군집의 조사, 강형구 조사가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어? 자, 군집 보자. 군집은 이제 일정 지역에 여러 개체 분들이 모여 사는 게 군집이야. 보자. 군집은 야, 그거 3D냐? 7D냐? 그거 맥주 한 잔 엄청 좋아. 그 망고 발린 거 아까 아침에 준 거 엄청 좋아. 뭐냐? 뭐지? 거기에 유명한 데가 있어. 옆에 아니 이게 아닌데 그구나. 이게 뭐냐면 야 너 볼 갖다 있지. 세부 앞에 볼이 있는 거야. 세부. 이게 저번에 세부. 저 저번에 쓰고 있어요. 망건 어? 없지. 어? 왜 이거 없지? 잠깐만. 지금 너키라고 해봐? 끼인데? 자 보자. 이제 군집을 보자. 군집이란 건 보자. 일정 지역의 군집이란 건 일정 지역의 여러 개체군의 무리를 갖다가 일정 지역에 생활하는 여러 개체군의 집합이야. 첫 번째, 군집의 특성이 있다. 응? 군집의 특성은 자 군집의 구성이 있어. 군집의 구성은 자 군집 내에 여러 개체군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를 맺히는 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를 갖다가 맺게 된다. 하고 이 먹이 관계에 뭐가 있냐?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이 있다. 사슬은 간단히 있는 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종이 수가 많아가지고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키면 먹이 그물이 된다. 근데 여기는 이게 안 나왔네? 보자. 첫 번째. 얘는 그냥 군집의 구조만 나왔네. 군집의 종류만 나왔네. 자. 잠깐만. 뒤에 나왔네. 자, 보자. 그러면 군집의 종류를 보자, 이제. 군집의 종류를 보면
자, 군집은 자 크게 뭐가 있냐면 육상군집하고 수생군집이 있다. 자, 군집의 종류에는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육상군집하고 수생군집으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육상군집은 자 뭐가 있어? 육상군집은 뭐에 따라 나눈다? 얘들아? 자, 봐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 뭐로 나온다? 산림, 초원, 황원으로 나온다. 산림, 초원, 황원으로 구분한다. 그럼 보자. 자, 봐봐. 그래가지고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환경 차이로 산림, 초원, 이게 사막이 다른 말로는 이제 사막이 황원이라고도 불러요. 사막을 황원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산림은 봐라. 자,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 형성된다. 그리고 주로 밑줄거의 많은 종류의 다양한 목본과 초본, 나무하고 풀이 많이 살아. 목본은 나무고 초본은 뭐야? 풀이야. 목본과 초본이 산다. 그리고 함께 자라는 군집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 오랫동안 안정된 생태계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본이 산림을 대표한다. 갖고 열대우림이 있고 열대지방에는 자 상록, 활엽수로 구성되어 있다. 열대우림은 열대지방에 생기는데 상록, 활엽수는 뭐야? 얘들아, 계속해서 푸른 잎이 넓은 나무로도 구성된 거야. 계속해서 녹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록인 거야. 그리고 활엽수는 뭐야? 잎이 넓은 거야. 침엽수림은 입이 좁은 거야. 너 머리 잘랐냐? 머리 잘랐네. 그리고 원대지방, 원대지방에서는 원대림이라고 그래. 원대림 봐라. 열대지방은 열대 뭐라 그래? 우림이라고 해.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갖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키가 쑥쑥 크니까 열대우림이라고 그래. 근데 원대림은 봐라. 원대지방에 생기는데 낙엽, 활엽수로 구성됐다. 왜 그러냐면 얘는 겨울 되면 겨울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살라고 잎을 떨어뜨려 버려. 에너지를 갖다가 적게 뺏기려고 잎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낙엽, 활엽수다.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이제 마지막 안대지방에 뭐 있어? 북부 침엽수림이 있어. 그리고 얘들은 침엽수로 구성됐다. 침엽수는 잎이 넓어 좁아. 바늘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들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초원 봐봐. 초원은 산림보다는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에 형성된다. 초본 개체군의 중심의 군집으로 열대 초원은 간혹 나무가 자라기도 하지만 초본, 풀이 초원을 대표한다. 두 개가 있어. 열대 초원은 열대지방에 생기는 거고 온대 초원은 온대지방에 생기는 거야. 그리고 사막은 다른 말로는 황원이라고도 한다.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하여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에 형성된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이 그래서 황원이라고도 하는 거야. 강수량이 적거나 기온이 낮아서 극히 일부 식물만 서식하는 거야. 열대 지방에는 열대 사막이 있고 온대 내륙 지방에는 온대 사막. 그리고 한대 사막은 툰드라 한대 지방과 극지방이 있다. 툰드라도 뭐야? 한대하고 극지방에 있는 사막을 툰드라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리고 온대 내륙 지방에는 온대 사막, 열대 지방에는 열대 사막이라고 그래. 그리고 야, 수생군집은 수계인데 두 개로 나누겠지. 물속에서 생활에 적응한 개체군으로 이루어진 강과 하천, 호수에 사는 담수군집하고 바다에 사는 해수군집이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툰드라 나왔다. 툰드라는 뭐야? 한대 지방과 극지방 부근에 형성되는 한대 사막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끼류, 지유류, 감목과 같은 일부 식물만 자란다. 그리고 보자 이제 군집의 생태 분포가 있다. 군집의 생태 분포. 군집의 생태 분포가 있는데 자 봐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군집의 분포다. 그러면 봐봐. 수평 분포하고 수직 분포가 있다. 봐. 군집의 분포에는 수평 분포하고 수직 분포가 있어. 수평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야, 이쪽은 강수량이 많은 거고 이쪽은 강수량이 적은 거야.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면 얘들아 어떻게 돼? 기온은 낮아지지. 여기가 기온은 높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기온이 낮은 거야. 그러면 야, 저위도에는 뭐가 생긴다? 자, 강수량 많고 기온 높은 데는 열대우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강수량이 중간인데 여기는 열대초원이 생겨. 그리고 강수량 적고 온도 높은 데는 열대사막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중위도 지방에는 봐라. 여기는 온대 지방에는 자 강수량이 많으면 낙엽수림이 생겨. 그리고 여기는 온대 초원이 생겨.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데는 온대 사막이 생겨. 그 다음 여기는 침엽수림이 생겨. 그리고 온도가 제일 낮은 데가 고위도가 툰드라가 생겨. 한대 사막이 생긴 거야. 여기가 고위도야. 여기가 저위도고. 이게 군집의 생태 분포인데 수평 분포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수직 분포가 있다. 수직 분포가. 수직 분포는 봐. 야, 수평 분포는 자 위도에 따른 뭐에 따라?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으로 나누는데 이 수직 분포는 뭘로 나누냐? 한 지역 내에서 고도에 따른 높이에 따른 한 지역 내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에 있다. 봐봐. 이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게 고도야. 높이야. 그리고 야, 수직 분포는 북쪽하고 남쪽이 있어. 한 지역에 대해서. 자, 제일 낮은 데가 뭐가 산이? 상록 하렵수림. 그 다음이 낙엽 하렵수림이다. 그 다음 뭐가 사냐? 호남님이 살아.
그 다음 침엽수림. 그 다음이 관목대. 관목은 뭐야? 키가 작은 나무들이야. 키가 작은 나무들이야. 자, 봐라. 자, 군집의 상태 분포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환경 요인에 따라 형성된 생물의 군집 분포다. 그래가지고 수평 분포는 뭐에 따라?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위도마다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데, 자, 열대 지방은 기온 높고 강수량 많으면 열대 우림, 그 다음이 열대 초원, 그리고 강수량 적고 적으면 열대 사막, 그 다음 그 위에 중위도 지방은 낙엽수림, 그 다음에 온대 초원, 온대 사막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는 침엽수림이 있어. 그리고 극지방으로 가면 툰드라가 있어. 한대 사막이다. 툰드라는.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열대우림, 온대림, 낙엽수림, 침엽수림으로 분포한다. 강수량이 적어짐에 따라 산림, 초원, 사막수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직 분포는 한 지역 내에서 고도에 따라 다른 기온 차이에 따라 수직적으로 다른 군집이 나타난다. 고도가 제일 낮은 데는 상록 화렵수림이 대가 있어. 그 다음 그 위에는 낙엽 화렵수림. 그 다음 이제 호남림이 있는데 여기서 요새는 호남림을 빼버렸네. 하고 침엽수림. 그 다음이 관목대가 있다. 관목은 봐라. 제일 밑에 옆에 나왔다. 높이가 2m 이하인 나무로 밑둥이나 땅속에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온다. 개나리나 산철쭉이다. 하고 수직 분포는 한라산 지역에도 특정 지역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화렵수림, 침엽수림, 관목대가 있다. 이해됐지? 넘겨. 사랑이는 어제 안 잤나 보네? 잠을 많이 잤나 보네? 오늘 안 줬는데? 100%? 선생님이 저기다가 그걸 많이 사다 놨는데. 마이쮸하고 그 스니커들. 그러니까 다음에 갖고 올게. 갖고 와서 줄게. 자, 봐라. 자, 군집의 구조 보자. 군집의 구조. 네 동생은 올드바타. 자, 봐봐. 이제 몇 번째? 두 번째 군집의 구조 봐봐. 아까 지금 했지? 군집의 구조는 봐라. 첫 번째. 자,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이 있다. 먹이 사슬은 뭐야? 간단하게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를 갖다가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고, 종이 많아가지고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되면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 근데 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있잖아. 무한정 가는 게 아니야. 배웠지? 저번 시간에. 올라가는 에너지량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5차 이상 못 넘어가. 근데 봐봐. 첫 번째.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들은 먹이 관계에 따라 먹이 사슬을 형성하며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먹이 그물이 된다. 이때 먹이 사슬의 각 영양 단계를 이루는 개체군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면서 군집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왜? 먹이 사슬이 간단하지.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독수리가 먹었어. 그러면 이때 간단한 먹이 사슬에서는 메뚜기 사라지지. 그러면 개구리하고 독수리는 다 사라지는 거야.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먹이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지네가 사라졌어. 그럼 참새는 겁이나 도마뱀 쳐먹으면 돼. 다른 게 먹을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산림의 층상구조를 보자. 산림의 층상구조. 이거 외워놔야 돼. 이것도 산림의 층상구조도.
보면 살림의 층상 구조도 잡아라 얘들아. 자, 살림과 같이 많은 개체군으로 구성된 군집은 빛의 세기와 양에 따라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갖고 제일 높은 데가 뭐가 있다? 교목층이 있어. 그 다음 그 밑에는 아교목, 아류라고 해서 아교목층. 그 다음 뭐 있어? 세 번째는 관목층이 있어. 그 다음 이제 땅 바로 위에는 초본층이 있어. 그리고 땅 바로 밑에는 선태층하고 지중층이 있다. 자, 야, 교목은 높이가 높은 나무들이야. 관목은 2m 이내야. 그리고 풀이 요 땅 바로 위에 있지. 그리고 땅 속에는 또 땅 속에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선태층하고 지중층이 있다. 봐봐. 교목층은 뭐냐?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은 식물이 주로 서식하며 광합성층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와 곤충이 서식한다. 그리고 산태층은 낙엽이나 썩은 나무에 존재하는 층으로서 지표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산자인 이끼류, 분해자인 균류, 소비자인 일부 곤충들이 서식한다. 지중층은 부식질이 많고 균류, 세균류, 두더지, 지렁이가 서식한다. 그리고 자 봐봐. 높이가 높을수록 빛의 세기는 세게 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이 가려져서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 그리고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이제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을 잘 알아놔야 돼.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이 있어. 개체군이 있다.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뭐가 있어? 자,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첫 번째가 뭐 있어? 우점종이 있어. 자, 그 개체군에서 군집에서 우위를 정하는 개체군이라는 뜻이야. 우점종은 뭘로 정하냐? 중요치가 있어. 중요치가 세 가지가 있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그리고 상대 피도를 더해가지고 정하는 거야. 이게 합이 제일 큰 놈이 우점종입니다. 가장 이게 높으면 가장 높아서 군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점종이. 우점종은 개체수가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이다. 다른 개체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써놔. 중요치가 제일 높은 놈이 우점종이야. 중요치는 뭐?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야. 이렇게 상대 밀도는 알겠지. 뭐 공간 안에 얼마만큼 개체수가 많이 있느냐. 상대 피도는 얼마만큼 덮고 있느냐. 면적을 차지하느냐. 또는 상대 빈도는 얼마만에 빈도가 나타났느냐.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핵심종이 있다. 핵심종. 핵심종은 뭐야? 자, 군집 내에서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야.
종이보다 핵심적인 거야. 군집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의 바위 생태계에 조개와 따개비의 생존을 결정하는 불가사리. 야, 바닷가 바위 생태계에서 조개하고 따개비의 생존을 결정하는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핵심적입니다. 또 습지 생태계에서 동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수달 등이 핵심종인 거야. 즉 봐라, 핵심종은 우존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이다. 대부분 상위 포식자며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하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바위 생태계에서 조개와 따개비에게 영향을 주는 생존에 영향을 주는 불가사리가 핵심종이고, 자, 습지에서 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핵심적이란 말이야. 또 그다음 보자. 그다음 이제 지표종이 있어. 지표종. 지표종이 있다. 세 번째 지표종은 뭐냐? 이 지표종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얘는 뭘 알려준다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얘가 뭐냐? 이 사람이 민감한 지유류, 이 사람의 민감한 지유류. 즉 뭐냐면 지유류가 살지. 그럼 거기 공기가 맑다는 거야. 이 사람이 없으니까. 또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들어봤지? 에델바이스가 솜달이라고 해요. 솜달인데 얘는 어디에만 사냐? 고산 지역에만 살아.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뭐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종이란 말이야. 그리고 희소종이 있어. 희소종. 희소종은 말 그대로 희귀한 놈이야. 뭐냐면 자, 군집 내에서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이 희소종이야. 군집 내에서 개체수가 가장 적은. 이해됐어요? 자, 보자. 그럼 보자. 그리고 자, 희소종은 봐봐. 지표종은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되어 군집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개체군이고, 환경 모니터링, 생태계 변화 H,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희소종은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 중에 개체수가 가장 적어서 특정 지역이나 생태계에서 희귀하게 발견되는 개체군이다. 많은 희소종은 보호종으로 지정된다. 자, 비버도 우리 하천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야. 그 다른 데에다가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종이고, 불가사리도 핵심종이고, 지우류는 지표종이고, 청개구리도 지표종이야. 옆에 봐라.
옆에 보충자 적어봐. 산림에 우점종이 있어. 산림의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군집을 대표할 만한 우점종이 존재한다. 보통 산림의 이름은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붙인다. 예를 들어서 신갈나무가 우점종이 산림은 신갈나무림, 소나무가 우점종이면 산림은 소나무림이라고 한다. 그리고 핵심종의 비번은 하천에 댐을 쌓아 습지를 만들고 그로 인해 그곳에 사는 개체수의 구성이 달라진다. 수달은 습지 생태계에서 군집 내에 먹이가 되는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여 다른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담치를 주로 잡아먹는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담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군집 내의 개체군의 종류가 크게 줄어든다. 불가사리는 바닷가 바위 생태계의 다양한 개체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지표종에 뭐냐면 지우류는 이산화황 농도가 낮은 곳에 서식하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황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습지에 사는 청개구리는 습지가 오염되면 개체수가 줄어들어 습지의 파괴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발 1500m 이상의 고도에서 자라는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의 고도와 온도 범위를 알 수 있다. 됐지? 그럼 몇 시야 지금?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군집의 천이하고 군집의 조사 방법 할 거야. 이게 군집 조사 방법이 방해국가고 엄청 어렵게 문제 나온다. 문제 나오면 공부를 해.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